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금일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공히 양 매도가 나왔죠. 코스피 외국인이 3,343억 물량을 거의 투하시켜가지고 기관도 981억. 그동안에 기관이 많이 샀다가 조금 매도가 나왔음에도 시장은 꽤 많이 큰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더 많이 밀렸죠. 1.9%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 기관이 823억 정도를 매도를 쳤어요. 뭐 밑으로 그냥 막 던지는 부분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수선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2,884억이나 이제 물량을 던지면서 하방으로 이게 코너 포지션이라 그래가지고 코너, 그러니까 선물과 현물을 같이 던지는 부분들, 한 곳에 몰아넣는다, 코너에 몰아넣는다라고 해가지고 증권 용어 중에 코너 포지션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기적 매매가 금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설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달러 선물을 2,535억을 매도를 치고, 그러니까 환율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이제 K200, 코스피 K200 지수인데 양 이틀간 한 6포인트 정도가 빠졌어요. 6포인트라고 하면은 한 2% 조금 넘게 빠진 부분들이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과열권에 접어드는 상황 속에서 일정 부분 조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K200 같은 경우는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일정 부분 빠질 자리에서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수적인 부분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계속 올랐던 부분에서 일정 부분 조정을 보인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대신 그동안에 좀 비주도주 같은 경우 좀 안 좋았던 부분들에서 이 양 이틀간 이 정도의 조정이 또 로드 쇼핑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은 엄청나게 빠졌죠. 이게 코스닥 150 차트인데 양 이틀간 한 4% 정도 가까이 빠진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일 한 1.94%, 금일 2.43%,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양 이틀간 4%가 넘게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변동성이 출해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역시도 제가 봤을 때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51선 부근까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될 때 빠르게 조정이 심하게 됐지만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일정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가 된 부분, 대신에 종목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투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들을 또 잘 보시면은 일정 부분 또 베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인데 그렇게 뭐 문제가 없어요. 그동안은 많이 시장이 안정화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170원, 1200원 부근에서 굉장히 많이 1150원대까지 빠졌다가 일정 부분 반등을 하는 부분인데 금일 2.1원이 올랐죠. 근데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 이 콜옵션 같은 경우가 이게 양 이틀간 반토막이 났다. 이게 285 콜옵션인데 285 콜옵션은 그 근가 정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반토막 5.6 포인트 정도에서 지금 2.66. 풋옵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게 한 10토막 났어요. 10토막 20.0에서 이게 280 풋옵션인데 0.68까지. 그러니까 10토막 정도 난 상태에서 조금씩 오르는데 시장 빅스 공포지수가 확 올라가거나 이랬을 때 크게 가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한 72%가 이게 터졌죠. 예, 일정 부분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터지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주식 투자자분들이 공포에 젖어 있을 수 있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동안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이익 실현 물량들이 출해되고 있다. 국채 선물 요 부분은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었죠. 이거는 뭐 거의 과매도권으로 빠졌던 부분에서 일정 부분 반등을 하는 부분들, 이게 시장의 변동성이에요. 국채로 돈이 조금씩 몰리고 있다. 그동안의 추세가 안 좋았던 종목들에서 투매가 나오는 부분이 일정 부분 나오고 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장에 대한 공포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저는 그래요. 이거는 일정 이익 실현이 나올 때 나온 부분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일봉상으로 보면은 이게 S&P예요. 3110포인트, 역사적 신고가 부근이에요. 3000포인트를 넘어가지고 3100포인트가 돌파된 부분들, 역사적 신고가 부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다우지수 28000포인트 역사적 신고가 뚫고 양이틀간 조금 조정을 보이죠. 금일은 FOMC 회의록 공개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일정 기간 조정을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들은 없어요. 일본 증시 니케이 같은 경우도 보시면 23165포인트,
이 23,000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냐면 10월에 24,500 정도 포인트가 고점이거든요. 이게 1980년대 이후 그 부분을 뚫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적 신고가 부분에서 지금 놀고 있다. 동북아시아, 홍콩 증시라든지 중국 증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안 좋은 부분들, 홍콩 H지수 보시면은 계속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분 국내하고 조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가 금일 많이 빠진 부분들이 좀 있고 수급이 안 좋았기 때문에 던질 때는 그냥 무차별적으로 막 던져요. 원달러라든지 일본 달러당 N 차트 그렇게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고요. 108엔 정도면 이게 뭐 100엔이 무너지거나 105엔이 무너지거나 100엔 정도까지 막 미친 듯이 무너지면은 문제가 되는데 FOMC 회의록 공개가 내신데 이때 변동성이 아마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 옵션 만기 주간이 이번 주에요. 미국의 옵션 만기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냐면 금요일날 시가로 결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옵션 만기라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이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원웨이로 가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거는 FOMC 회의록 공개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금리 결정, 금리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결정을 됐고 또 FOMC 위원 중에서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장에 좀 변동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재료가 있는데 이제 CNBC 톱뉴스를 보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 셰일 오일 기술은 야만적이다. 이슈가 되는 부분들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죠. 미중 무역 전쟁에서 합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다가 그게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왜?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이버에 경제 뉴스를 보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뉴스 홈으로 간 다음에 경제를 눌러요. 경제를 누르면 쭉 나오죠. 이 부분이 이제 보시면은 경제 뉴스에서 헤드라인 뉴스에서 카카오 한국금융지주 영향 제한적이다. 49개의 뉴스라고 보시면 되고 59개의 뉴스 411억 과징금 롯데쇼핑 롯데마트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일명의 세무조사 착수 여기서 이 부분을 누르면 머니투데이 뉴스가 메인으로 나오면서 우여곡절 끝에 한투지주 한국투자지주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로 시너지 본격화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 뉴스들이고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2대 주주로 이제 올라섰다라는 부분들 이게 49개 뉴스가 거의 비슷한 뉴스들이 여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411억 과징금 롯데쇼핑 롯데마트 있다. 그러니까 롯데로서는 조금 첩첩산중이죠. 제가 보는 관점으로 보면은 현 정부가 일정 부분 친중 정부예요. 롯데에 대해서는 좀 과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고 롯데가 지금 많이 어려운 처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불공정 행위 때문에 411억을 때렸지만 조금 롯데 입장에서는 서운한 부분들이 좀 있죠. 금일 주가를 한번 볼게요. 롯데 쇼핑인데 이 보시면 일봉 차트거든요. 일봉 차트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죠. 13만 원 지금 선이고 2.62% 원래 이 내수주 같은 경우가 지수가 빠져도 일정 부분 버티는 부분들이 내수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염없이 무너지는 부분들 이게 20만 원, 22만 원 막 이랬던 종목들인데 13만 원까지 빠지고 롯데 쇼핑하고 지금 다 안 좋아요. 내수가 이게 왜 안 좋냐면 근본적인 원인은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이게 롯데 쇼핑도 그렇고 각 대리점 자영업자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죠. 지금 롯데 쇼핑 그 다음에 이마트도 막 죽는 차트죠. 어떻게 보면 30만 원짜리가 10만 원까지 갔으니까 66%가 하락했던 부분이고 다 내수주들이 다 안 좋아요. 수출주 중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정도가 선방하고 있고 나머지들 거의 다 죽어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롯데마트가 이제 411억의 과징금을 냈는데 롯데쇼핑에 영향을 주고 있다. 롯데쇼핑 3분기 실적이 지금 백화점, 할인점, 전자제품 전문점, 슈퍼, 홈쇼핑, 기타 전체 해가지고 쫙 나오는데 저기 단기 순손실이 났어요. 영업이익은 800억 정도가 났죠. 단기 순손실 33억 내매 적자 전환 시장에 비해서 어닝 쇼크 된 부분이다라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전년 대비 증감률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유일하게 홈쇼핑이 전환 부분들이 있다.
여기 보시면은 국세청 작년 역외 탈세가 1조 3천억 추징, 다국적 IT 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대주주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금 국세청이라든지 정부에서 보고 있죠. 지금 정부에 돈이 없어요. 복지 정책을 많이 쓰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정권이 만약에 보수 정권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대대적인 지금 감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현 정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면은 엄청나게 돈이 새고 있는 부분들이 면밀히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탈세라든지 그 정부에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계속 옥죄는 거죠. 기업들을 옥죄해서 뭐 검찰 조사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 국세청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다 들여다보면서 탈세가 있는 부분들, 뭐 불법이든 탈법이든 간에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추징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정부가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대주주들을 압박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주주 같은 경우 룩셈부르크라든지 조세 회피 지역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다 연관된 부분들이거든요. 주가가 하락하면 가장 손해를 보는 거는 대주주예요. 주가가 하락해도 이익이 많이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공매도와 연관된 세력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정조준하고 있다라고 하면 가장 안 좋은 게 기업들 심리가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대주주와 주요 주주들 이러한 부분들을 탈세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좋다. 시장은 일정 부분 변동성이 조금 출회될 부분들, 오늘하고 내일 금리를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뭐 20-30%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뭐 흘러내린다라고 했다가 뭐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내일 시장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은 대응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자체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부분들은 취약층의 그 최저임금을 올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 같이 상생한다라고 말은 상생이지만 제로섬 게임이야. 대기업도 이익이 감소하고 내수주 같은 경우도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밑에 하청업체들은 어떨까요? 그 이익이 감소되는데 더 힘들어지는 부분들이죠. 대기업도 지금 영업 적자가 나오는 부분들에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더 힘들고 대기업에서 인력 구조 조정을 실시한다라고 하면 그 하청업체들은 더 힘들어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이 훨씬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들로 감소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의 일부 종목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죠. 오히려 그리고 너무 많이 빠진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안 빠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요.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 반등의 폭이 좀 셀 수 있으면 거기서 많이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보고요. 현금을 많이 가진 트레이더가 기회를 많이 찾을 수 있다라고. 아무쪼록 이런 시장 상황을 잘 보시면서 내일도 성공 투자하십시오.